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여우비 괴담입니다. 한국 괴담이고요. 괴담이라기보다는 살짝 옛날 이야기? 한국의 옛날 신기한 이야기 느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쓰레딕 괴담 여우비입니다. 너희 여우비라는 단어 알아? 예전에 여우를 사랑한 구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우가 시집을 가자 구름이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흘린 비를 여우비라고 불렀대. 내가 할 이야기는 이 여우비에 관한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아주 옛날 이야기야. 외가 쪽에서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우리 외가는 배 타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 작은 섬에 있어. 아주 예전부터 그 섬에서 살아왔거든. 거기서 우리 외가에서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그 섬에서는 1년에 몇 번씩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서 홍수가 자주 일어났대.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비를 보고 여우가 시집가서 구름님이 너무나도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면서 구름님의 슬픔을 잠재워야 비가 멈춘다는 이야기가 돌았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러다가 홍수로 마을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구름님의 슬픔을 잠재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무당을 찾아갔대. 그리고 그 무당이 말하기를 여우를 잊지 못하고 구름님이 우는 것이니 여우를 대신할 신부를 찾아야 한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람 수가 많던 것도 아니고 신부로 삼을 만한 적당한 처녀들이 별로 없던 거야. 그리고 재물마냥 얼굴도 존재하는지도 모를 구름님한테 시집을 가야 한다니까 모든 처녀들이 다 거절하기 일쑤였대.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부로 삼을 처녀를 찾아다닐 때 나의 아주 먼 할머니께서 자신이 신부가 되겠다고 나섰대. 그 할머니께서는 나이도 적당했고 집안 사정도 가난해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구름님과 혼인을 하겠다고 했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구름님의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혼례복도 입히고 연지곤지도 찍으면서 무당의 말대로 할머니를 신부로 꾸며드렸대. 그리고 혼례식이 다가왔을 때 할머니는 울며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대.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며 슬퍼했대. 왜냐면 겉보기엔 구름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깊은 산에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래. 아무튼 그렇게 혼례식이 시작하면서 무당과 몇몇 마을 남자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무당이 굿을 시작했대.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도 그 섬에서 살았어? 그리고 다른 외지인들도 존재해? 다른 외지인들이라고 쳐봤자 여행객들이랑 새들 연구하러 오는 연구원들? 육무부? 아, 그리고 난 그 섬에서 오래 살진 않았고 매년 몇 번씩 할머니 보러 가. 한 개 더 푸는 건데 무당이 1시간 정도 굿을 하다가 굿을 끝내고 할머니께 여우털로 만든 놀이개를 손에 쥐어주곤 이래야 구름님이 여우가 돌아온 줄 알고 널 찾아올 거니 손에 꼭 쥐고 있으라며 말하고 마을 남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대.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자 불빛 하나도 없이 어두운 산속에서 불편한 혼례복만 입고 동떨어지자 할머니는 뒤늦게 공포감이 온몸을 감쌌대. 거의 심청이네요. 아무튼 할머니가 공포감과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할머니는 순간 산 밑으로 내려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이 내려갔을 때 가족들과 자신에게 돌아올 마을 주민들의 원망과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내려가려는 마음을 포기했대. 그죠? 내려갔다가 안 좋은 일 생겨봐. 그럼 바로 할머니 큰일 날 거 아니야. 아무튼 평소에 나물들을 따러 산에 자주 갔었던 할머니는 이 산에 얼마나 많은 들짐승들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버티고 있었대. 그렇게 할머니가 산속에서 버틴 지 시간이 좀 흐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달마저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서 어둠만이 가득한 밤이었는데 누가 할머니가 있던 곳에 구름만 치운 듯이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곳에만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할머니를 비쳤대. 분명 추운 산속이었지만 달빛이 강하게 밝게 비추자 느낌상일지 몰라도 할머니의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대. 그렇게 할머니가 밝은 달빛 아래에서 긴장을 점점 풀고 있었을 때 할머니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대.
할머니는 그 즉시 놀라며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대. 구름님인가? 남자의 키는 좋기 6척은 되어 보였고, 잠깐만, 6척이면 몇 센치야? 6척이면 180이네? 오, 위너네요, 위너. 아무튼 남자의 키는 좋기 6척은 되어 보였고 외관도 조선인 같지 않고 살면서 처음 보는 얼굴 형태였대. 생목인인가? 외국인인가? 할머니는 이런 밤에 깊은 산속에 사람이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 남자를 필시 요사스런 요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무당이 준 여우털로 만든 놀이개를 괜히 꽉 쥐며 남자를 경계를 했대. 할머니는 그 남자가 바로 자신에게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할머니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를 한참을 쳐다보기만 했대. 그렇게 계속 서로를 한참을 쳐다보기만 하다 할머니의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리고 할머니가 남자에게 누구냐며 말을 걸었대. 누구세요? 하지만 남자는 할머니의 질문에 답조차 하지 않은 채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놀이개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따라오라는 듯이 할머니에게 손짓을 했대. 할머니는 처음엔 매우 경계했지만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지도 않았고 별 악의도 느껴지지 않기에 저 남자가 도깨비든 귀신이든 여기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나 요물에게 잡아먹히나 똑같다는 생각에 남자를 한번 믿어보자 하고 조용히 남자를 따라갔대.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데. 그렇게 남자를 뒤따라 20분 정도를 걷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꼭 달빛이 그 남자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 아무튼 그렇게 걷다 보니 갑자기 집 한 채가 나오더래.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었지만 꽤 관리가 잘 되어 있던 집이었대. 그 남자는 집 앞에 서더니 할머니에게 들어가라는 듯 손짓을 하곤 남자는 부엌으로 보이는 곳으로 향했대. 할머니는 남자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마치 누구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대. 할머니는 계속해서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 긴장이 풀리며 잠이 오기 시작했대. 헉스. 할머니는 계속해서 절대 자면 안 된다며 자면 죽을 것이라고 잠을 깨려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잠들어 버렸대. 그리고 할머니가 다음날 놀라서 깨보니 할머니는 어제 상태 그대로 방에서 일어났대. 할머니는 날이 밝은 걸 보곤 문을 조심스레 열었는데 문 앞에는 할머니를 위해서 차린 것처럼 보이는 정성스런 밥 한 상이 차려져 있었대. 아무튼 할머니가 밥상을 보고서 처음엔 경계를 하셨대. 이게 요술로 만들어진 음식일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밥이 점차 식어가자 할머니는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밥을 마구 퍼먹으셨대. 굶어 죽나 이 음식을 먹고 죽나 죽는 건 똑같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밥 한 상을 다 먹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할머니는 부른 배를 툭툭 치면서 방 밖으로 나가셨대. 방 밖으로 나가자 어젯밤과 그대로인 집과 둘러싸여진 숲들을 보며 아, 내가 진짜 어젯밤 신부로 팔려간 게 맞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대. 그때 누가 뒤에서 할머니를 툭툭 치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면서 뒤를 돌았는데 뒤에는 어제 할머니를 이곳까지 데려온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도 안 가는 남자가 서 있더래. 어떻게 생긴 거야? 어제는 어두운 밤에 달빛에 비춘 모습만 봤었는데 이렇게 낮에 보니까 남자의 외관은 보면 볼수록 조선인 같지도 않았고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생김새였대. 할머니는 그 남자를 보고 마을 어르신들이 얘기하던 아주 깊은 숲속에서만 산다는 착한 신령님이 이 남자는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셨대. 비읍, 기읍, 이응, 이응 이건 이제 보고 있어라는 거의 이제 초성입니다. 예. 아무튼 계속 이어서 그래서 할머니는 이 사람이 도깨비든 귀신이든 할머니를 어두운 숲속에서 살려준 건 맞으니까 착한 신령님이라고 믿게 되었대. 왜냐하면 그 깊은 숲속에 사람이 산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었고 그 남자의 얼굴도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아무튼 할머니가 그 남자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남자는 또 대답도 없이 방으로 할머니를 데리고 갔대. 남자가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옷 몇 벌을 꺼냈는데 전부 다 곱디 고운 할머니 나이 또래 여자들이 입는 옷이었대. 남자는 할머니에게 옷만 쥐어준 뒤에 방 밖으로 나가버렸대. 할머니는 남자가 옷을 왜 준 건지 의아했지만 어제부터 갈아입지도 못하고 입어서 더러워지고 불편한 홀레복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대.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는데 옷에서 계속 동물 털 같은 게 나오더래. 예전에 여우가 입었던 옷인가 보다. 할머니는 대충 털을 다 털어내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대. 밖에 나가자 남자가 문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대. 남자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조금 오래 쳐다보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대. 할머니가 남자 옆에 앉은 후에 남자에게 계속해서 어디서 오신 거냐, 사람은 맞는 거냐, 왜 절 데려오신 거냐 등등 여러 질문을 계속했지만 남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할머니를 쳐다봤대. 할머니는 이 남자가 혹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가 하고 남자에게 말이 들리냐고 했는데 남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대. 구름님이겠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구나 하고 남자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대. 밥은 먹었냐, 여기가 당신의 집이냐, 이런 간단한 질문들 말이야. 이런 질문들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으며 대답을 해줬는데 정체가 무엇이냐, 도깨비인 거냐 이런 대답엔 아무 반응도 없이 할머니를 쳐다보기만 했대. 할머니는 그 남자의 이름도 모르기에 그 이후부터 남자를 그냥 신령님 하고 부르게 되었대. 할머니는 그 남자한테 매우 큰 고마움도 느끼고 있었고 그 집이 불편하지도 않았지만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당장이라도 마을로 내려가고 싶었대. 하지만 자신은 이미 겉보기식이라도 구름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산을 차마 내려갈 수가 없었대. 근데 그때 할머니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대. 자신이 신부로 산에 버려진 이후부터 미친 듯이 오던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는 자기가 구름님의 신부로 산에 들어온 게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하고 비도 그쳤겠다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뒤에서 할머니를 말없이 쳐다보는 그 남자를 보자 저 남자만 두고 내려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착하시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남자 때문에 산을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지금 내려가면 구름님이 다시 노하셔서 비를 내릴 수도 있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며 남자에게 딱 한 달간만 같이 지낼 수 있겠냐고 물어봤대. 남자는 할머니의 부탁을 승낙을 했고 할머니는 그 남자와 지내게 되었어. 처음 한 주가 지났지만 할머니와 남자는 별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있었거든. 뭐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저 할머니가 가끔씩 그 남자를 신령님 하고 부르면 어디 있다가도 바로 찾아오는 걸 보며 신기해했던 일 빼곤 말이야. 약간 도깨비 같다. 그 드라마 도깨비. 아무튼 한 주가 흐르고 또 며칠이 더 흘렀을 때 이른 아침이었어. 할머니가 집 근처에서 장작을 줍고 있었을 때 갑자기 비 몇 방울이 툭툭툭 하고 떨어지기 시작했대. 할머니는 매우 놀랐어. 왜냐면 할머니가 산에 들어온 이후로 비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가 무언가 잘못을 했기에 비가 내리는 거라며 할머니를 잡아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할머니는 무서워하며 남자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대. 근데 집에 가보니까 남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는 위지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남자를 찾으려 집 근처를 뒤지고 온 집을 다 뒤졌대. 할머니가 남자를 찾는 와중에도 빗물이 툭툭툭 계속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누가 비가 못 오게 막고라도 있는 듯이 계속해서 한두 방울씩만 떨어지고 있더래. 아무튼 할머니가 남자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을 때 집 뒤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대. 그래서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따라 집의 뒤편으로 향했고 집 뒤편 구석진 곳에 그 남자가 쪼그려 앉아서
첫날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던 옷을 꽉 껴안고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곤 눈물을 한두 방울씩 툭툭 흘리고 있더래. 할머니는 지금까지 맨날 무표정으로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어서 표현하는 정도가 다였던 남자가 매우 서럽게 입을 틀어막고 우는 걸 보면서 남자가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었대. 그래서 할머니는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남자의 등을 토닥이면서 할머니네 어머니께서 맨날 불러주시던 노래를 불러줬대. 남자는 약간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할머니가 위로를 해주자 간신히 참고 있던 울음이 터진 건지 세상에서 제일 서럽게 울더래. 뭐야? 비 엄청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남자가 서럽게 울자 하늘도 슬퍼하는지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비가 무서울 정도로 쏟아졌대. 할머니는 마음 한편으론 또다시 홍수가 터질까봐 걱정을 했지만 일단은 남자를 안으로 들여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대. 할머니는 집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남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대. 그렇게 남자가 점점 진정을 하고 눈물을 그치자 무섭게 쏟아지던 비도 점점 그쳐가더래. 좋은데 뭔가? 연애 드라마 느낌? 할머니는 남자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도 옆에서 계속 남자 등을 토닥여주며 자장가를 불러줬대. 그렇게 할머니의 자장가를 듣던 남자가 울다 지쳐서 잠들자 할머니는 남자의 옷에 물기를 닦아주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남자의 옷은 하나도 젖지 않았더래.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요사스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닥 놀라지 않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대. 본인 옷은 젖었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어젯밤에 비를 많이 맞은 바람에 심한 곧불, 감기에 걸리셨대. 곧불에 걸리신 할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실 정도로 열이 높아져서 그대로 들어 누우셨대.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남자가 할머니를 하루 종일 간호해줬대. 수시로 할머니 상태를 보러 방에 들어오고 할머니에게 밥도 먹여주고 할머니에게 뭔지 모를 것을 먹이기도 했다는데 잠결에 먹은 탓에 할머니는 자신에게 무엇을 먹이신지 모르셨대. 뭐지? 이 글쓴이가 우리 가족들한테서만 내려오는 건데 여자들끼리만 해주고 있어. 어린 딸들이 잠 안 올 때 밤마다 해주는 얘기야. 좋다. 이런 거 진짜 아니라도 자 우리 집에서만 내려오는 전설이야 하면서 이런 거 지어가지고 얘기해주면 진짜 재밌겠다. 나 아들한테 이런 거 해줘야겠다. 남자들한테만 내려오는 얘기라고 얘기 지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진짜 재밌겠다.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써봐야겠다. 네.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아무튼 할머니가 그날 하루 동안 곧불에 그러니까 감기에 고생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다음 날이 되었더니 언제 곧불에 걸렸냐는 듯이 완전히 나으셨대.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하루 동안 자기를 돌봐준 남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듣고 흙바닥에 글씨를 쓰더래. 할머니는 글씨를 읽을 줄 모르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실령님이 사람 글자도 쓰실 줄 아시네 하고 인상 깊게 여겨서 그 글자의 모양을 외우고 계셨는데 그 글자의 뜻이 아주 나중에서야 미안하다는 말이었다는 걸 아셨대. 헐퀴. 스윗한데? 아무튼 할머니는 어제 왜 그 남자가 울었는지 무슨 일인지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았대. 할머니는 곧 남자에게서 떠났어야 했으니까. 그래도 남자와 할머니 사이에서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대. 무언가 크게 바뀐 것도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남자는 전보다 할머니를 더 챙겨주었고 할머니가 하는 말에 반응도 더 잘해줬대. 근데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을란가? 약간 펄이 느낌인가?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남자는 남은 한 달을 채워가면서 할머니는 남자의 웃는 모습도 보고 같이 식사도 차리고 함께 장작도 주우러 다니면서 점점 가까워졌대. 그렇게 한 달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자 남자가 할머니가 가지고 온 여우털로 만든 놀이개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대. 할머니는 남자의 눈빛이 너무 슬프고 애잔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대. 좀 이야기가 다 감동이네요, 진짜. 예. 아무튼 한 달이 되기까지 하루가 남은 마지막 밤, 남자가 할머니의 방에 찾아오더니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대. 할머니는 벙어리였던 남자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에 매우 놀란 티를 내며 당황을 했지만 남자는 그저 자기 할 말을 이어했대. 가로 열고, 내가 조선시대 때 어떤 말투를 썼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 얘기를 해주실 때 말투를 계속 뭐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아무튼 뭐 현대의 말투로 쓸게. 가로 닫고, 아무튼 남자가 처음 꺼낸 말은 이러했어. 내일 떠나는구나. 너는 나에게 궁금한 것이 많겠지. 하지만 난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 뭐 이런 말들이었대. 할머니는 남자가 말을 못하는 척 했다는 것에 화가 조금 났지만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화는 뒤로 하고 남자에게 작은 질문들을 하였대. 대화 형식으로 쓴대요. 어째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해? 그 이유 또한 말해줄 수 없어.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줘. 그것 또한 말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남자가 마지막인데도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해주지 않자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흘리셨대. 그 모습을 본 남자가 매우 당황하면서 정확한 말은 못해주지만 이유 정도는 말해주겠다고 했대. 그래서 할머니가 눈물을 그치고 차근차근 다시 질문을 이어갔어. 어째서 이름도 말을 못해주는 거야? 이름이란 건 단순한 게 아니야.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면 연이 묶여버려. 너와 난 연이 묶이면 안 돼. 이렇게 남자가 말했대. 할머니는 연이 묶이느니 연이 묶이면 안 된다느니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저 질문을 이어갔대. 사람은 맞는 거냐? 갑자기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남자는 할머니의 답에 차근차근 답을 했대. 사람이 맞냐는 질문엔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답하였고 갑자기 말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남자는 그냥 마지막이니 한 번이라도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대. 아무튼 할머니는 남자와 대화를 하며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으면서 드디어 할머니가 떠날 시간이 되었대. 남자는 할머니가 이 집에 온 첫날 입고 있었던 홀레복을 준비해 주었고 할머니는 홀레복을 다시 차려입었대. 그리고 남자가 작은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매우 아끼고 있던 듯한 연지를 조심스레 꺼내어 할머니의 얼굴에 손수 연지곤지를 찍어주고 할머니의 입술에 연지를 발라주셨대. 할머니는 처음과 똑같이 홀레복을 차려입고 방에서 나섰는데 남자가 할머니에게 비단 한복을 하나 주었대. 그 한복은 할머니가 처음 와서 입었던 동물털이 붙어 있었던 고운 한복이었대. 남자는 할머니에게 한복을 주며 여우털로 만든 놀이개를 여기 두고 가라고 말하였대. 왜지? 할머니는 남자의 말대로 여우털로 만든 놀이개를 주었는데 그때 남자가 할머니에게 종이 한 장을 더 건넸대. 그 종이엔 한자로 뭐지? 고? 애걸복걸?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 종이엔 한자로 머시기라고 써 있었는데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도 몰랐기에 남자에게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대. 하지만 남자는 뜻을 알려주지 않았고 할머니에게 말을 했대. 당신이 이걸 읽지 못하게 주는 거라고. 나중에라도 그 글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신 이곳에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곤 할머니를 껴안았대. 어머 할머니는 정말 영원한 이별이구나 하며 눈물을 꽉 참았대. 할머니는 눈물을 꽉 참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뒤에서 남자가 말했대. 잘 가시오 부인 하고 말야.
저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눈물을 흘리며 걸으며 생각을 했대. 지금까지 애써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갔지만 그 남자가 자신이 시집을 간 구름님이었다는 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보자 남자가 눈물을 참고 있는 건지 하늘이 울음을 참는 것처럼 비가 떨어지기 직전처럼 울렁거렸대. 하지만 할머니가 산을 내려가기 전까지 하늘은 울렁거리기만 할 뿐 빗방울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대. 할머니가 산을 다 내려가자마자 할머니는 자신을 보고 놀란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바로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대. 그러자 무당이 할머니에게 말했대. 혼인한 여인에게 한복 한 벌을 주며 홀레복에다가 연지곤지까지 찍고 돌려보냈으니 이미 할머니와 구름님의 부부의 연은 끊어졌다고 말이야.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상심하여 계속해서 후회했대. 홀레복을 입지 말걸, 연지곤지를 찍지 말아달라고 할걸, 한 번쯤 뒤를 돌아볼 걸 하고 말이야. 할머니는 무당의 말을 듣자마자 다시 산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산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 할머니는 계속해서 걸어도 결국 산을 나가는 길로 가게 되었대. 안 돼.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남자가 주었던 종이를 들고 섬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작은 서당을 찾아가서 한자의 뜻을 물었는데 그 한자는 에별리고 라는 사자성어였고 그 한자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그리움이었대. 할머니는 그 뜻을 알고 남자가 왜 이 글의 뜻을 알아도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건지 자신이 글을 모르기에 주는 거라고 했던 건지 모든 걸 알게 되었대.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3일 밤낮을 울며 보내시다 시간이 오래 흐른 후 마을의 적당한 남자와 혼인한 후 자신의 딸아이에게 구름님에 관한 이야기를 밤마다 해주었대. 헐. 근데 적당한 남자는 뭐야? 원래 저 때는 적당하게 결혼했으니까. 예. 그리고 할머니는 죽기 전까지 매일 구름을 쳐다보며 그 남자를 그리워했다고 해. 헐. 헐, 구름 보면 생각나겠다. 구름님이.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 할머니께서 낳은 아이가 사실 구름님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나한테도 구름님 피가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구름처럼 하늘에 날아가면 어쩌냐며 장난을 자주 쳤었어. 그쵸? 할머니가 부끄러워서 별일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구름님이랑 아무 일 없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이 얘기가 정말 실화인지 아니면 그저 허구의 이야기인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나랑 우리 엄마가 1년에 한두 번씩 섬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섬에 있는 동안은 하늘이 매우 밝고 쨍쨍해서 섬 사람들이 우리만 오면 날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러셔. 날씨 요정이네. 그리고 나랑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섬 밖에만 나가면 꼭 비가 오는 것 같다고 막 그러시고. 딸이구나, 딸. 손녀, 증손녀 다 있네.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서 끝.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좋아. 글쓴이는 할머니가 구름님 그 남자분을 만나셨다는 산에 가본 적 있어? 아니, 아쉽게도 못 가봤어.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왜인지 할머니랑 엄마가 산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할머니는 구름님을 꿈에서 만난 적은 없으시대? 그냥 뭔가 신비한 존재이니까 궁금하다. 할머니는 그 산에서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구름님을 만나신 적이 없으셨대. 이건 내 예상인데 구름님과 할머니의 연이 다 끊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아, 글쓴이 할머니가 다녀가신 이후로 홍수는 자주 안 일어나지? 할머니가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로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서 물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공교롭네요. 예. 구름님은 아직도 그 산에 계실까? 유유. 난 계실 것 같아. 할머니는 저 세상에서 구름님을 만나 뵀을까? 죽은 사람은 하얀 나비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 신기하게 할머니 제사 때마다 하얀 나비가 왔다가 산으로 날아가는데 그걸 보고 엄마는 할머니가 구름님 만나러 간다고 그러셔. 아, 요거 말 좋네요. 이 말이 필요했어요. 궁금한데 왜 괴담처럼 살벌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도 괴담판으로 분류되는 거야? 그냥 호기심이야. 지적 같은 건 아니고? 하니까 글쓴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괴담의 뜻이 괴상한 이야기고 괴상한의 뜻이 괴이하고 이상한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답변 고마워. 진짜 마음이 몽실몽실해진다. 몽글몽글해져 마음이. 좋은데요? 뭔가 궁금한 게 있어. 레주의 할머님이랑 구름님이랑 혼인한 거니까 구름님은 그냥 정체를 밝히고 레주의 할머님이랑 계속 같이 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할머님이 내려가야겠다고 하신 말씀에 따른 걸까? 어차피 할머님이랑 혼인한 거고 할머님도 글 속에서는 그냥 내려가야겠다고 생각만 하신 거고 마지막에 슬프게 이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점점.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그냥 나만의 해석이니까 너무 믿지는 말고 들어줘. 아마도 그 혼인이 할머니가 원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단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혼인을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의 마음이 확실한지 알지도 못했고 할머니는 인간이고 구름님은 신 같은 존재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구름님은 이 인간으로서의 할머니 인생을 위해 할머니와 구름님이 이어져 있는 운명을 끊어내신 건 아닐까? 할머니는 돌아갈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구름님과 헤어지고 훗날에 애별리고 라는 글의 뜻을 알게 되면서 구름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니까 할머니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에는 힘들었던 게 아닐까? 그러네요. 구름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착하잖아요. 신령님인데. 그러니까 약간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 온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다시 보내준 것 같긴 해요. 어쩌면 할머니는 여우님의 환생이셨을 수도 있겠다. 여우님이라고 하는 게 웃기다. 여우의 환생이라고 하면 왠지 이상하니까. 진짜 구전 동화 같다. 좋다. 여기 밑에는 이제 계속 너무 좋아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나도 구름님한테 시집 가고 싶어졌어. 아, 좋죠. 특별하신 분이니까.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OST 들으면서 읽었어. 그러니까 틀고 싶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못 틀었고요. 저는 아무튼 여우비 이야기였습니다. 와, 극찬의 연속.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우비 괴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이야기가 아름답다. 거의 꿈중독 영상 그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약간 좀 이런 몽글몽글한 이야기 읽어본 것 같은데 재밌었습니다.